따끈한 혹은 시원한 우리들의 맛있는 이야기, 노래하는 서가수 글쓰는 하작가의 술안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수입니다. 네, 하작가입니다. 오늘은 약간 인트로 리듬이 좀 새롭네요. 그랬나요? 네. 좀 정성스럽게 읽어봤어요. 아, 정성스러웠던 거구나. 최근에 그 사진을 같이 드디어 찍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 팟캐스트 녹음하는 이 집, 하작가가 지내고 있는 집 거실에서 진짜 우리 술안주의 타이틀에 걸맞게 술을 진탕 마시고 맞네. 네, 막걸리를 그때 한 8병? 9병? 셋이서 그 정도 먹고 힘들었어요. 내 친구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줬는데 같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정말 술에 취했을 때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찍는 분도 많이 취했죠. 많이 취했었어요. 그래서 저의 그 의도를 완벽하게 구현해냈다. 본인도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주 만족스러운 사진이었어요.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많이 취했어요. 아, 그랬었어요? 진짜 많이 취했더라고요. 다음날 되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술 맞아요. 마시면 그때는 그냥 놀았는데 그러니까요. 다음날이 힘들어. 사진을 찍는 느낌은 아니었고 사실은 그쵸? 취해가지고 각 잡고 찍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으니까. 막걸리를 일단 많이 마셨고 사진 찍어주는 권 만난 게 재밌었어요. 제 친구였는데. 친구인데 무슨 얘기했지? 취해가지고 우리 지난번이랑 인트로가 비슷하네요. 저는 그렇게 심도 높은 그 극단 얘기를 이렇게 관람하는 게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영화의 감독을 좋아하면 그 감독의 작품을 다 찾아보듯이 요 연극반에는 뭐 그런 게 있더만요. 그렇죠. 극단을 좀 찾아서 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극 정보는 얻기도 어렵고 이 극단 연극 재밌었다 라고 하면 그 극단 팔로우하고 뭐 다른 연극 소식 올라오면 보러 가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는데 뭐 권도 약간 그런 걸 추천해서 한 극단을 추천했어요. 글과 무대라는 극단이었고 맞아. 제가 팔로우했어요. 그래서 팔로우해서 나중에 소식되면 한번 보러 가야겠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또 같이 좀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실 서가수의 제안으로 저는 그 한강 역사 탐방을 했어요. 이게 뭔가 싶은데 갑자기 서가수가 뭐 한강에 뭐 무슨 해설 들으러 간다고 하길래 지난주 일요일에 약간 하작가는 이제 소재 찾으러 그러니까 사냥을 하듯 맞아요. 뭐라도 있겠지 생각해서 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합정역에서 만나서 그 해설사 분이랑 중년의 여성분 두 분이랑 저랑 서가수 이렇게 총 5명이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갔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외국인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는 무덤 묘원이 있었는데 규모가 상당히 컸어요. 거기가. 네, 진짜 컸어요. 저는 거기 옆에 절두산 성진만 가봤어요. 그냥 산책하다가 한번 가봤는데 근데 정말 여기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전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밖에서 보이지도 않고 살짝 들어가야 되는데 맞아요. 그 강변북로 타고 오른쪽으로 합정역으로 나갈 때 빠지는 고길이 딱 거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되게 이국적인 느낌이었어요. 공동묘지인데 그 미국 영화에 나올 것 같은 묘지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비석들이 우리나라 공동묘지는 이렇게 둔덕이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그렇죠. 네. 묘비만 이렇게 다다다다 이렇게 붙여서 있는 맞아요. 그 광경이 너무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너무 크고 작고 무슨 어떤 글씨가 막 써 있고 뭐 그런 것들. 저도 엄청 재밌게 봤고 그리고 그 묘지 공원이니까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산책하기 좋은 곳이라고 느꼈어요. 한강도 살짝 보이고. 맞아요. 그래서 여기 엄청 풍경이 좋다. 합정역에서 조금만 걸어오면 바로 나오는데 사람들 많이 모르겠다. 진짜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 거기 그 묘원 바로 옆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차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와, 나 진짜 그런 2중, 3중, 4중 거의 숫자를 환상적으로 해놨어요. 저 안에서부터 차곡차곡 거의 그 게임 있잖아요. 차 나가는 게임 알아요? 몰라요. 그런 게임이 있는데 게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는 진짜 한 대씩 빠져야 돼. 절대 안에는 절대 못 빠져. 맞아요. 순서 지켜야 돼. 그걸 이제 차곡차곡 그 차를 아무튼 그 교회 사람들도 많고 사람이 이렇게나 많네 여기에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해설사분이 인상 깊었어요. 진짜 인상 깊었어요. 해설사분이 숨이 차게 설명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호흡을 계속 내뱉고 이렇게 들이마시지 않고 계속 말만 하시니까 이렇게 숨이 차는 이렇게 말을 계속 하세요. 재현을 잘한다.
그래서 엄청 계속 그게 신경을 쓰여서 내용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엄청 숨차 보이시는. 맞아. 한 2시간을 했거든요. 우리 그때. 이야기가 막 꼬리에 무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맞아요. 외국인 이름은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하죠. 아 누가 누구의 아들인데 아 맞다 그게 뭐 로버트가 그렇다. 아 로버트가 아니고 뭐 헬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혼자 한 30분 하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혼자 정정하고 맞아요. 인상적이었고 아시는 게 또 많다고 느껴졌어요. 맞아요. 많은 걸 전제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도 알 거라고 생각하고 뛰어넘어서 얘기하시니까 궁금증이 많은데 질문하면 말이 더 많아지실 것 같아서 맞아요. 딱 그랬어요. 질문하지는 않았어요. 스킵을 해주셔서 다행이었죠. 저 재밌었던 게 그 절두산 성지 네. 갔을 때 건축물이 엄청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좀 이쁘고 엄청 잘 지었다. 오래전에 지은 것 같은데 엄청 잘 지었고 거기가 절두산이라는 이름이 머리를 잘라서 절두산이라고 맞아요. 했더라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천주교 박해 때 선교사들을 그 거기서 사형을 많이 집행을 한 거죠. 머리를 거기서 많이 자르고 머리를 거기다 걸어놓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막 한강까지 핏물이 막 들어갔다 막 이런 네네. 얘기도 있네. 거기 지금 양화대교가 있는데 양화진이 원래 나루토였던 거죠. 그쵸. 그래서 북부 쪽이랑 남부 쪽에서 나루토가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통행이 많으니까 그들이 볼 수 있게 거기다 머리를 걸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재밌다. 근데 절두산이 정말 작은 산인데 이쁘더라고요. 맞아요. 한강변에서 보면 그 성지도 엄청 아름답고 들어가서도 좋았어요. 박물관도 하나 따로 있었고 병인양요 때부터 해가지고 뭐 천주교가 우리 그 선교사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막 했구나라는 걸 그냥 슬쩍 봤는데도 엄청 인상적이고 재밌었다. 네. 저는 그 부분이. 그래서 저는 다른 코스는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주실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다른 데도 가보려고 하긴 했거든요. 네. 언제 될지 언제? 모르겠. 다음 봄, 내년 봄, 내년 봄 딱 좋겠죠. 네, 날씨도 날씨가 좀 좋고. 풀려야. 아직 곧 추워질 테니까. 맞아. 너무 재밌게 그 양화진 동네를 네. 구경을 했고 진짜 좋아요. 추천을 꼭 해드리고 싶고 네. 그 한강 역사 탐방 구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동부 쪽, 서부 쪽 해가지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가볼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당분간에 해설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나중에 한번 좋아하는 동네나 근처를 한번 그 탐방 경험해 보시는 것도 그러니까요. 네, 추천입니다. 네. 어제 에세이 수업을 제가 듣고 있는데 네. 다녀왔어요. 네, 그 에세이 매주 가는 거라 그랬나요? 매주 가요. 매주 수요일마다 가는데 네. 숙제가 이제 나왔어요. 에세이를 써야 되니까 네. 이제 다음 주까지 써가야 될 숙제가 갈등에 대해서 써오라라고 했어요. 근데 갈등하면 뭐 이리저리 많은데 근데 그 작가님이 가르치는 작가님이 설명해 주시길 갈등이라고 하면 너무 대단한 것들을 생각하니까 거기서 출발하지 말고 내가 어떤 데서 스트레스를 받느냐 거기서 출발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글이 나올 거고 그게 꼭 갈등을 드러내는 글이 아니어도 괜찮다. 근데 그 스트레스만으로도 일단 그 갈등이 어떤 것들이 느껴질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을 써보라라고 숙제를 내주셨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좀 스트레스나 네. 불평불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좋겠다. 너무 좋아요. 요즘 뭐 겪는 게 있으세요? 지금 잔뜩 있어요. 저도 이제 오면서 네. 오늘 녹음하러 오면서 아 되게 오랜만이다 이런 시기가 뭐 할 어떤 정도로 이 스트레스가 되게 어. 많은 시기가 저한테 되게 오랜만인 거예요. 보통 제가 스트레스 잘 안 받는 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잘 없었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난주 그 에피소드에서도 저희 집에 물이 안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물은 어떻게 고쳤어요. 근데 고쳤어요? 물이 안 나오는 것만 고쳤고 저희 집이 이제 누수가 아랫집에 누수가 생겨서 저 계속 그 수도 밸브를 열었다 잠갔다 하면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열어놓으면은 아랫집에 막 물이 새서 그 내려가 보니까 화장실 위에 천장에서 물이 새가지고 그 전구까지 아랫집 화장실을 말하는 네. 거죠? 네. 전구에까지 물이 스며들어서 위험할 위험하다. 것 같아서 그분이 이제 전선을 빼서 네. 전구를 옆에다 설치를 해놓고 되게 힘들게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아랫집 분이 네. 근데 심지어 얼마 전에 한 달 정도 전에 누수가 있어서 공사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또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공사해 주시는 분도 여기가 길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원래 나중에 누수 잡기가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가 저희 집에 지금 4번째인가 5번째 있는 일이에요. 건물 그 주인들이 다 달라요.
아, 그 가구마다 가구마다 네, 다 달라요. 저는 이제 전세로 살고 있고 네. 아랫집은 집주인이 본인이 이제 살고 계신데 저희 집주인은 또 다른 데 어디 서울이긴 한 다른 지역에 살고 계셔서 네. 그러니까 총 5번 정도를 물난리가 그렇게 계속 났던 거예요. 피곤하다. 근데 이게 저희 집만 그러면 몰라. 아랫집까지 누수가 그러니까. 생긴대. 네. 그래서 물 잠그고 다녀요. 네. 그래서 공사를 해요. 근데 또 문제는 지금 집주인이 되게 꼬장꼬장 하신 게 그러니까 공사가 이제 누수가 만약에 여기를 예상해서 공사를 파다 보면 여기가 아닐 수도 있고 공사가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더 커졌어요, 공사가. 음. 집주인이 끝까지 그 돈을 안 주겠다고 막 잠적을 한 거예요. 진짜? 공사를 했는데. 오.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이 오죠. 저는 이제 받고 그 현장에 같이 있었고 집주인이랑은 업자랑은 통화만 해서 이제 와서 한 건데 집주인이 연락도 안 되고 이상한 소리를 한다 자꾸. 그 공사하신 분이 업자분께서 그 저한테 자꾸 연락이 와서 저도 이제 집주인한테 연락 오면 그 뭐 연락 오는 거 다 씹으세요. 집주인이 어떻게 그래 내가 나 얼굴도 봤고 우리 집도 아는데 그런 일이 매번 있었어요. 4번 5번 공사를 하면서. 피곤하다.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서 진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일단 이 집주인이랑 소통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하고 하는 건 빨리 문제가 해결되면 좋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꼴 집주인과 또 그 지랄을 해야 된다는 게 한 번을 멀쩡히 넘어간 적이 없어요. 항상 늦게 주고 잠적하고 전화 안 받고 공사해놓고 공사도 업자 불러서 하겠습니다. 혹은 그분이 업자를 불러줘서 공사하세요. 라고 사전에 이미 합의가 된 상태에서 공사가 끝나면 연락이 안 돼요. 지급이 미뤄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꾸 저한테 돈 내라고 어휴. 하는데 저도 이제 뭐 아시잖아요. 저도 저 세입자라 뭐 이렇게 하지만서도 계속 연락 오고 저는 501호 살고 401호 아저씨가 본인도 누수 때문에 그 3층 301호까지도 해준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이렇게 제대로 엉망진창이에요. 거기 건물이. 건물 정말 다 좋거든요. 그 집 수도가 가끔 자다 보면 아침에 어디서 시멘트 뚫는 소리가 들려요. 아, 저기도 수도 공사를 또 하는구나. 정말 자주 건물 자체가. 누가 지은 거야? 옆에 502호는 아예 그 수도를 한번 싹 갈았대요. 전체 아예? 수도를 했대요. 그럴만해요. 왜냐면 지금까지 저도 4-5번 했었으니까. 근데 그 공사해주신 분 말로는 그분이 이번에 저희 그 물 안 나오는 거 고쳐주러 오셨었거든요. 옆집 해주셨던 분이. 왜냐면은 그전 업자들은 이 아저씨 때문에 안 와. 그지, 그 돈 안 주는데 누가 절대 안 오죠. 그래서 막 못 오니까 맨날 새로운 업자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피곤해. 옆집을 수도를 해주신 분이 그 불량 수도관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때 생산된 뭐 불량인 것 같아서 이 건물 전체가 다 그렇다고. 그래서 옆집은 다 공사하고 뭐 몇백 들어서 공사를 다 한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집주인이 그 전체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사람 이제 보내주고 전체를 하려면은 한 공사가 이틀 정도가 되고 이 시멘트를 다 깨야 되는 거여서 먼지 이런 게 일주일 동안 집에서 생활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집도 다 이렇게 먼지 이런 거 다 이렇게 모아놓고 다 치워놓고 그래서 너무 귀찮잖아요.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은 물을 잠가놓고 그러니까 물은 나오긴 하지만 아랫집 누수 때문에 잠가놨어요? 잠가놓고 살아요. 그럼 안 쓴다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쓰냐면요. 페트병에 물을 담아서 그래서 페트병에 이제 집에 들어갈 때 물을 열어요. 그래서 일단 빨리 씻어요. 그리고 물 다 받아놔요, 페트병에. 그때 우리 물 안 나왔을 때 제가 하작가 집 와가지고 페트병에 물을 담아가지고 집으로 갔죠. 집에 갔는데 그거 진짜 무거웠거든요. 페트병 6kg를 들고 저희 집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을 왔다 갔다. 아무튼 페트병에 담아서 이제 다 쓸 거 다 쓰고 물 잠가요. 마지막으로 화장실도 한번 싸고 화장실 물도 내리고 그다음에 물 잠궈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제 뭘 먹어서 양치 한 번 더 해야 되거나 물을 더 끓여야 되거나 그럼 페트병에 있는 물을 씁니다. 손 씻을 때도 페트병으로 뭐 집어먹고 페트병으로 캠핑하네요. 캠핑. 그쵸. 근데 제가 그거 은근히 즐기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페트병으로 하는. 그리고 페트병으로 물을 쓰다 보니까 와 사람이 진짜 물을 많이 쓴다. 양치할 때도 거의 1리터를 써요. 1리터가 뭐야. 뭐 세수할 때도 한 2리터씩 쓰는 것 같고
이게 와 진짜 좋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페트병으로. 제가 이 집에서 한 5년 넘게 지금 살고 있는데 진짜 이사를 좀 가야 되나. 그래서 우리 그냥 다 같이 살자. 돈도 없는데 돈 없는 애들끼리 다 같이 어디 넓은 집 그냥 하나 구해가지고 살자라고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하작가랑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아직 네. 뭐 진행 중이네요. 공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저의 스트레스 1번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또 행복을 찾네요. 페트병으로 물 쓰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재밌을 줄이야. 그리고 그거 아세요? 변기 물 한 번 내리는 게 무슨 60리터인가 80리터 같은데요. 그렇게나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6리터나 8리터겠지라고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번에 물이 안 나왔을 때 그때 왜 하작가네 집에서 페트병을 받아왔냐면 변기를 내려야 되고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페트병 2리터짜리를 3개를 담아서 네. 6리터를 걷어 부었는데 기별도 안 가요. 택도 없어. 진짜 60리터가 맞나 봐요. 와.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 많이 쓰네. 한 번 누를 때 60리터 페트병이 10개인 거죠. 터짜리가 아니 30개다 30개. 30개. 그거를 그만큼의 물을 한 번에 쓰는 건 거예요. 어. 진짜 물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필수제가 사라지거나 없어질 때 되게 그런 무서움, 두려움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 도시 시스템에 의존하면서 살았는지. 맞아요. 전기, 뭐 편리하죠. 가스, 수도 되게 많은. 근데 그 딱 하나가 없어지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정말. 너무 당연하던 것들이 갑자기 없어져서 그런 게 또 재밌으면서도 공사해야 되는 게 너무 지금 스트레스가 받고 있다. 하작가는 어떤 갈등 아 저요? 스트레스 있었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왜냐면 네. 집에 물이 잘 나오고 아 부럽다. 전기 잘 나오고 네. 가스 잘 나오고 좋네요. 해서 집에서 불편한 건 없고. 네. 그래서 아무튼 어제 받은 숙제여서 오늘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저 설거지하면서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설거지 할 때 생각이 잘 돼. 설거지 할 때는 뭐 오디오나 영상 같은 건 안 틀어놓고 설거지해요? 음악은 틀어요. 음악 틀어놓고. 음악은 근데 뭘 자세히 들으려고 튼 게 아니라 약간 그 무드 조성하는 거죠. 네. 약간 신나는 음악 틀면 신나니까. 그래서 이거 뭐 스트레스 갈등 뭐가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서가서 와서 같이 살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같이 살면서 느껴지는 어떤 스트레스 같은 걸 좀 써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제가 지금 누군가와 같이 산 지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물들은 바뀌었지만 계속 누군가랑 같이 주거 공간을 그쵸. 썼던 거죠. 혼자서 뭔가 단독 공간으로서 생활해 본 적이 근 10년간 없다. 네, 없어요. 없는 것 같네. 마지막에 언제였어요, 그러면? 본가 살 때? 근데 그것도 혼자 산 게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가족. 그럼 한 번도 혼자 산 적이 없네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그 주기가 너무 짧고 시기가. 언제였어요? 그러니까 뭐 대학교 자취할 때도 잠깐 뭐 혼자 살지만 또 뭐 연애를 하면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혼자 사는 시기가 있긴 있는데 정말 짧았다. 네, 중간중간 짧게 있었다. 네. 그래서 거의 그냥 누군가와 함께 지내는 삶이었던 거죠. 아무튼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까? 근데 요즘엔 좀 없거든요. 네. 익숙해져서 그런가? 그동안은 그럼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같이 살 때 제일 크게 뭔가 부딪히는 건 청결도예요. 언제나. 정리정돈, 청결도, 네. 뭐 이런 청소, 살림이랑 많이 맞닿아 있는데 맞아. 예전에 누군가가 같이 살 때는 그 친구는 꼭 허물 벗듯이 옷을 빨래통에 안 넣어요. 양말을 꼭 침대 옆에 둬. 침대에 올라가면서 양말을 벗고. 저의 집 모습이 지금 그려지는데요. 제가 오늘 들어가자마자 허물을 벗었거든요. 근데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네. 그러면 제가 그냥 두거든요. 안 치우고. 네. 그냥 언젠가 치우겠지. 그렇죠. 왜냐면 그 사람의 어떤 습관이 있을 테니까. 근데 안 치워요. 끝까지 안 쳐요? 끝까지 안 치워요. 그래서 왜 안 치울까? 그래서 그걸로 많이 싸웠던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한참 그런 거 싸우고 나서는 이제 제가 치우죠. 그렇죠. 불편한 사람이 움직이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 사람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래서 그냥 제가 치우고 이 친구는 그런가 보다. 그런 걸 그냥 받아들이는 연습 네. 그런 것들이 했던 시기들도 있었고. 그런 거 진짜 매번 수련이에요. 그런 것이. 일상의 수련이죠. 맞아요. 눈앞에 저 옷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맞아요. 매 순간 스트레스를 받지만 본질적으로는 남이잖아요. 네. 남의 물건이고 그걸 건드는 게 괜찮은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저도 비슷하니까 저도 누가 보기엔 뭔가 정리 안 된 것 같은 거지만 저는 인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게 있다는 걸. 그렇죠. 그리고 그걸 건들면 괜히 그냥
기분이 그냥 침범당한 것 같고. 안 좋게 말하면 침범당하고 좋게 말하면 너무 날 신경 써주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할 텐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상대방도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네. 많이 해주면 좋아하는 사람들도 맞아요, 있다. 맞아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하는데 지금도 제가 동거를 하고 있는데 정리정돈을 좀 안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냥 둬요. 그러면 집이 점점 정리가 안 된 그렇죠. 모양이 되면 금방 또 둘이면 금방 맞아요. 지저분해지잖아요. 금방 그렇게 해줘요. 깨진 유리창 효과. 맞아요. 그러면 이제 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이제 청소 한번 같이 하자 해서 같이 그냥 싹 하는. 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엄청 청결도가 이렇게 막 높은 사람은 아니긴 하거든요. 저도 좀 어지르고 그렇게 막 깔끔하지 못하고 하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타인이. 네. 그런 걸 염두하면서 그런 걸로 안 싸우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그런 것들을 좀 배우지 않았나? 계속 누군가랑 같이 살면서. 근데 여전히 숙제죠. 항상. 맞아. 내 상태가 그리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남해에서 생활할 때는 일이 없을 때는 그냥 녹을 먹으니까 네. 청소도 뭐 그냥 하거든요. 네. 근데 일이 있어서 바빠지면 신경을 못 쓰지. 맞아요. 집이 더러워져요. 맞아. 그리고 그때 같이 지냈던 친구들이 같이 일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모두가 여유롭거나 모두가 다 바쁜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모두가 다 바쁘니까 모두가 다 어질러. 그러면 치우는 사람이 없어져. 그러면 이제 집 환경이 또 안 좋아지고 그렇겠다. 막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여유가 있으니까 뭐 이런 태도를 좀 취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제가 바빠져. 그럼 저도 신경 못 쓸 거고 지저분해질 거고 그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어떤 말들을 할 것이냐 그때가 중요하겠죠 사실. 제 인격이 드러나는 순간이 그때겠죠. 저는 요즘에는 그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되게 깨끗한 편이긴 하거든요. 물건 어지를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허물 벗고도 잠깐 있다가 바로 치우고. 내가 내 눈에 보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그죠. 내 눈에 너무 불편하니까 바로 치우고. 설거지도 예전엔 정말 많이 쌓아놨는데 바로바로 하고. 그래서 저도 동거인이 있을 때는 오히려 약간 먼저 더 안 움직이게 되는 것도 있어요. 누가 있으면 있으니까. 해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맞아. 그러면서 더 막 묵혀지고 진짜 설거지 일주일 넘게도 막 안 하고 막 빨래 막 난리 나고 누가 막. 하나 보자. 그렇죠. 약간 눈치 게임인데 해주면 좋겠다만 내가 해야지 하면서도 좀 해주면 좋겠다. 그 두 가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면서 서로 하니까 일주일 동안 설거지가 막 있기도 하고. 네. 그래도 같이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긴 맞아. 해요. 약간 그런 균열도 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친구가 하던 걸 그냥 내가 먼저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할 걸 이 친구를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정중하게 인격이 나오네요. 정중하게 시킨다든지 네. 그런 어떤 균열 이게 완전히 고정돼서 아무런 논의가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면 그 파국을 제가 몇 번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같이 살 때 그렇게 뭔가 롤을 정했어요? 집안일에 대한? 아예 안 정했어요? 안정하는 편이긴 해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정하자는 친구가 있어도 그렇게 정한다고 해서 괜찮을까라는 의문을 많이 제기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것보다 각자 선의로 좀 움직이는 거. 내가 좀 더 이렇게 해봐야지 하는 거에 좀 기대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그게 좀 더 성숙한 것 같고. 오. 근데 그게 만들어내는 또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그 그쵸. 안에서. 그러면 이제 파국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요. 그 살림으로 싸우는 게 제일 치졸하고. 어디까지 싸워봤어요? 어디까지요? 네. 살림으로? 제가 들어봤던 것 중에 같이 살았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일부러 안 했다. 오. 그 말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선의를 거스르는 의도를 가지고 안 했다. 그거 너무 고통스러운 말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근데 뭐 어떡하겠어. 이미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고 그랬다는데. 네. 뭐 그런 일화들이 있는데 그래 뭐 싸우죠. 뭐 항상 나만 하는 것 같다. 너는 뭐 이렇게 어지르기만 하고. 근데 할 말이 다 각자 있거든요. 맞아요. 각자의 입장과 각자는 또 보이는 것만 보이고 맞아요. 느끼는 것만 또 느끼니까. 항상 내가 더 한 것 같고.
저는 어제 그 대도시의 사랑법 영화를 봤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동거를 같이 친구들이 둘이서 살면서 서로가 필요한 지점들을 되게 보완해주면서 이렇게 살거든요. 오랜만에 그런 영화를 보니까 맞아, 저렇게 또 같이 지내면 같이 지내다 또 맛이 있지. 그죠, 맞아요. 네, 하면서 지금 작은 방 룸메이트를 구하고 있습니다. 막간. 네, 막간. 막간. 뭐.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살림은 생각해봤다. 굉장히 근데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괜히 뭐 그 요즘 젠더 이슈가 뭐 있으니까 네. 뭐 가사노동에 대한 어떤 가치를 어떻게 매길 것이 그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우리 삶에서 진짜 너무나 중요한 맞아요. 일이에요. 그 아주 기본이 되는. 음. 근데 그게 무너지고 그게 흔들리고 그게 잘 조정이 안 되면 어려운 것 같아. 삶이 그냥. 저는 진짜 일하고 집에서 밥 먹고 뭐 조금 치우고 그럼 하루가 다 가요. 밥 해 먹고 그러니까. 그 매번 그렇게 설거지하고 매번 그렇게 빨래하고 하는 것도 아닌데도 맨날 계속 그러니까 너무 많아 할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애 낳고 키우고 하면 와 진짜 상상도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집안일이 육아도 그렇고 집안일이 엄청 중요한 어떤 우리 삶의 영역인 것 같다. 그리고 그게 끊이지 않겠다. 늙어 죽을 때까지. 처음에 이렇게 제가 혼자 자취를 시작할 때 정말 뭐 뭘 안 했거든요. 못 하고 네. 하기 싫고. 근데 그 진입장벽이 저한테 좀 있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빨리 무너질 수 있었던 계기는 누군가와 함께 살아서였던 거긴 해요. 그러니까 그 논의가 빨리 나오게 되고 자기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나는 이렇게 살았었고 이 논의가 바로 전개가 됐는데 혹시 혼자 계속 사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런 가사노동에 참여를 별로 안 한 분이 있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를 잘 구축해서 만들어내기가. 그래서 약간 그런 서비스도 있대잖아요. 쓰레기 그냥 다 모아서 밖에 두면은 그 분리수거 해준대요. 빨래도, 그러니까 그것도 다 외주화를 하는 거죠. 여전히 할 수 있는 서비스들 계속 나오는 그것이 그래. 상품이 되고 서비스가 되는. 그걸 이용을 해요 사람들이? 한번 하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빨래도 그 그치, 런드리 맞죠. 서비스는 되게 많이 있는데 쓰레기도 그런 거 뭐 얼마나 이용을 많이 하느냐는 별개로 있대요 그런 게. 아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잠깐 생활했었는데 거기는 그거 아파트 단지라고 하나 기숙사라고 하나 뭐 그런 데서 제가 생활했거든요. 엄청 큰 빌딩. 근데 거기에 그 런드리 서비스를 하는 그 분들이 있었어요. 네. 빨래를 어디다 제가 두면 싹 빨래해서 개 가지고. 그쵸 다 앞에다. 네네. 그랬던 경험이 있네요. 편리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편리해요. 최고죠. 그러게. 그게 낫겠다. 돈 많이 벌어서 그게 낫겠다. 아 또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 두 번째 스트레스가 돈이에요. 네네네. 돈이 있으면 다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쨌든 프리터 쪽으로 살면서 돈을 뭐 얼마나 벌겠습니까? 저는 직장 다녔을 때에 비해서 지금 한 반까지는 아니어도 되게 적게 많이 모자르게 정말 또이또이로 살고 있어요. 저한테 고정 비용이 거의 한 50만 원이 들고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사고 안 먹고 존재만 하는데 드는 비용이 50만 원인 거예요. 전세 대출 그냥 고정비로 이정- 이렇게 나가는. 네, 이자, 뭐 보험비, 핸드폰 요금, 공과금 그런 것들이 50만 원이고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가는데. 그래요? 얼마 나가요? 나 그 사람들이 고정비 얼마나 내는지 잘 모르겠어. 정확하게 막 세물 해보진 않았는데 8, 90만 원 정도가 월에 딱 나가는 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비 빼고 아예 빼고 아니,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니 80만 원이면은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뭐지? 생활 포함하면은 제가 버는 돈을 다 쓰게 돼요. 돈을 좀 적게 벌어도 풍족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돈을 버는 족족 다 쓰게 되니까 저축이 없이. 저축 없는 게 너무너무 불안하더라고요. 확실히. 왜냐하면 이게 조금씩 나아져야 된다고 느껴져야 되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고 그냥 제자리 걸음만 돌고 있는 꼴인 거예요. 이 통장만 봤을 때는. 계속 맴도는. 근데 물론 그 고정 비용에는 사연금을 해놓은 게 있어서 그것까지 약간의 미래에 대한 보장이 살짝 들어가 있는 게 50만 원이고 가난하게 살고 뭐 비싼 거 뭐 안 사고 옷도 안 사고 해도 가끔 맛있는 커피 먹고 싶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가끔 위스키 먹어야겠거든요. 그런 거를 포기를 못 하겠지만서도 소공연애.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렇게 입이 고급져져가지고
저의 다들 그렇겠죠.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소비만큼 값어치 있게 해주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운데. 소비의 세상이에요, 사실. 소비를 돈 쓰는 사람이 사실 인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돈을 안 쓰는 사람은 인간이 아닐 수 있어. 나는 돈을 쓴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죠. 신자본주의 세대에서는 돈을 써야지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이 애매한 어딘가에서 그 토스 앱에 보면은 지난달보다 이번 달 얼마 더 쓰셨습니다. 얼마 더 절약하셨습니다. 더 인간이 됐네. 더 써야 더 인간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난달보다 53만 원을 덜 썼어요. 덜 인간이 됐다. 근데 그건 이제 뭐 여러 가지 네. 뭐 먼저 결제해 놓을 게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 전달에 좀 많이 썼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 달에는 제가 그 전달이랑 계속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 왜냐면 제가 덜 쓰려고. 왜냐면 지금은 돈을 버는 만큼 다 쓰니까 내가 절약. 조금이라도 나아지다고 느껴지려면 절약을 더 해야 된다. 지난달에 저와 계속 그 토스를 보면서 같은 날로 이제 이렇게 같이 가나 봐요.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3일이면 저번 달 3일이랑 비교를 하는 맞아요.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달 30일에 돈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를 기다렸어요. 네. 30일에. 네. 그래서 그 전날에는 제가 5,300원을 더 쓴 사람이었거든요. 지난달보다. 29일에 서은성보다 5,300원을 더 쓴 서은성이었는데 네. 제가 30일이 되면서 얼마였지? 내가 숫자를 내가 명확하게 기억해서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대충 한 10만 원 정도를 덜 썼어요? 덜 쓴 사람이 된 거죠. 그거를 보고 행복한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지난달에 나와 경쟁을 하면서 너무 타이트하다. 근데 좋아요. 그러니까 일 단위로 그렇게 재밌는 요소였어요. 네. 토스가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제가 잘 재밌게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아까 그 페트병에다가 받는 것도 그렇고 지난달에 나와 이렇게 경쟁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웃긴 것 같은 거예요. 이 지랄들이 불안은 해요. 저도 뭐 이게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이 일을 그만두면은 당장에 뭐가 남아 있는 게 없는데 내 수중에는 옆에서는 막 뭐 조금만 가면 무슨 뭐 광고 뭐 부가 수익이고 뭐 투잡 쓰리자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돈을 벌이를 하려고 되게 많이 혈안이 돼 있잖아요. 다들 돈 열심히 모으려고 하고 재산 축적을 하려고 하고 근데 저는 또 최근에 또 일 제한 알바 같은 거 더 들어온 게 있는데 제가 다 안 한다 그랬어요. 왜요? 그리고 또 친구가 또 재택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면은 한 달에 한 50 정도는 된대요. 그래서 안 한다 그랬어요. 시간이 더 중요하구나.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따지고 보면은 아니 돈을 벌 수 있는데 네가 안 벌고 있으면서 왜 그걸 너가 굳이 괴로워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이거는 내가 그냥 선택한 거네. 이 괴로움 또한 여기까지 불안 또한 내가 선택한 것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다. 나는 시간만 선택한 게 아니라 불안도 선택을 한 건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 재밌네. 맞아 이것도 내가 선택한 거라고 치자. 불안 이거 옵션이야. 이거 1+1이라서 내가 안 가질 수가 없어. 시간이 있으면 불안도 할 수밖에 없네. 그렇게 조금 깨달음을 또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망상을 하면서 우리 얼마 전에 사주 같이 봤는데 제가 재물이랑 관성, 약간 명예 이런 게 있어서 사주만 봤다면 그 공무원하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직도 작년에 제가 사주 봤는데 늦지 않았으니까 공무원을 해라. 근데 그 말이 사실 참 웃겨요. 왜냐하면 지금은 돈과 명예는 공무원과 정말 거리가 먼 것이잖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특히 되게 옛날에 어떤 사상관념인 거예요. 그 공무원이라는 개념, 직업이. 그러니까 이게 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와 그리고 나는 또 재성이 있다고 하니 뭔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지 않나? 라고 또 왔다 갔다 해요, 계속. 어쨌든 돈 때문에 좀 스트레스 좀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인간이 덜 됐어요. 그러니까 소비를 즐기지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극단적으로 저는 돈을 안 쓰는 타입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돈을 안 벌고 있잖아요. 못 벌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안 버는 거잖아요. 선택했잖아요. 집중해보기로. 반반.
네. 반반. 뭐 안 벌기도 하고 못 벌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긴 하죠. 이게 제가 지금 돈 100만 원 좀 안으로 매월 돈이 나가는데 저는 돈을 안 벌고 있으니까 네. 이게 다 빚이거든요. 네. 미래 고마워요 하작가. 저 외딴 배.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 그것도 저의 재미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네. 내가 선택한 거죠. 진짜 이 우리 좀 불안과. 이상한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이 난관을 어떻게 그렇죠, 헤쳐갈까? 맞아요. 결국 찾아올 텐데. 이런 걸 재밌어하다니. 시간을 흐르고 딴 얘기긴 한데 저희 네. 아버지를 제가 그러니까 트럭을 모시는데 1톤 트럭 포터를 모시는데 바뀌었더라고요. 중고로 한 대를 다시 뽑으셨어요. 네. 아버지가 뭐 어디 아는 사람 통해서 차를 보지도 않고 산 거예요. 보지도 않고 입금을 하고 차가 배달 오기로 해서 기다렸다. 그랬더니 네. 차가 왔다. 아니 차가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보지도 않고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아니고 건너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사는 게 말이 되나? 그랬더니 막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그 돈 난리 요즘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 사기당하면 뭐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위험하게 사는 게 더 재밌지 않냐고. 그래서 저한테도 재밌게만 살아라. 와. 뭐 힘들게 살지 말고 뭐 재밌게만 살아 그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이야 진짜요. 그 짐 같은 거죠. 제가 아버지를 뭐라 할 게 아니라 저도 제 삶을 던져서 그렇죠. 재밌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풀릴지 과연 이 중고차가 나한테 올까? 사기다. 짜릿해. 매 순간 너무 짜릿할 것 같아.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비가 플랜 B가 언제나 필요하긴 하죠.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과정으로 뭐 불안이라는 어떤 스트레스가 뭐 움직이게 하는 거죠. 뭐 이것도 해볼까? 이것도 해봐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글 쓰는 거에 좀 집중하려고 하긴 했으니까 뭐 버티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잠깐 알바몬 보면서 알바 네. 뭐 없나? 네. 또 서가수가 저한테 알바 하나 제안해 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할 겸 뭐 뭘 찾아볼까 해서 하다가 그 배민 비마트 거기서 무슨 알바를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해서 신청도 해보고 뭐 최소한의 생활 뭐 하루에 3.5시간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가까워요? 상암 쪽에 하나 있더라고요. 가깝구나. 네, 그래서 3.5시간? 좋은데? 뭐 별로 일 안 하는데 괜찮다. 저는 지금 5시간 일하는데 3.5시간 일하는 거네요. 그래서 좋다. 일하는 시간 최대한 줄이고 싶어서 그런 그 파트타임 잡을 구하는데 별로 없어요. 맞아요. 난 별로 그것도 없어요. 이해가 잘 안 돼. 다 왜 풀타임으로 주 5일 근무를 뽑지? 그러니까요. 그걸 쪼개놓으면 사실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같이 사는 사람 별로 없어서? 그런 것도 같아요. 저는 정말 주 3일, 4일 이렇게 돈 적게 받아도 9to6 주 3일, 4일 일하고 하면 할 것 같거든요. 나 같은 사람 분명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만약에 제가 저의 어떤 비즈니스를 하게 된다면 나의 이 조직은 그렇게 운영이 되게 해봐야겠다라는 상상을 했었어요. 저도 호주에서 생활할 때 거기서도 그 바로 이렇게 주 5일 근무자를 뽑지 않아요. 일을 좀 잘하고 더 하고 싶은 뭔가 의욕을 드러낸다. 나 시간 더 줘. 라고 하면 그때 주거든요. 그게 더 단계적이네요. 사용자한테도 더 좋지 않나? 이거 확인이 되니까 얘가 더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근데 한국은 좀 왜 미리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주 5일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내가 번듯한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외의 삶은 아유 그렇게 또 비관적으로 가져왔다. 얼마나 멋져요. 돈을 쓰잖아요. 그 외의 삶은 돈 안 쓰는 이 사람아. 그 외의 삶은 좀 뭐랄까 소비적인 거예요. 맞아요. 말한 대로.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라이프 스타일들을 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일에 너무 자아실현하지 않더라도 각자 모두가 하고 싶은 것들, 뭐 취미 생활들, 뭐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게 만드는 노동 환경이 돼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혼자 그냥 해요. 뭔가 바뀔 혼자. 것 같으면서도 또 우리 주변에는 사실 또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가지고 맞아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우리끼리는 얘기하는데 또 조금만 가도 너무 이제 다른 세계가 있고 하니까 큰 조직 되게 보수적인 조직이나 그런 맞아요. 것도 많고 하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조직도 너무 많다고 느낀 게 제가 어제 에세이 수업 가서 어떤 분이 쓴 에세이를 같이 보고 합평을 했는데 회사 내에서의 어떤 언어 폭력에 대한 경험들을 서술하셨거든요. 근데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있네 이렇게. 여러분 힘들면 하지 마세요. 버티는 게 답이 아니에요. 아니 그만둬. 버티는 것도 뭐 이렇게 아니요, 안 버텨도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다른 거가 있어. 그것도 아름다운 거긴 한데, 그러니까 버텨야 될 대상이 왜 그런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맞아. 그거 좀 이상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근데 저는 계속 이제 월급쟁이 삶을 살다가 지금은 시급쟁이란 말이에요. 그게 또 감이 다른 게 시급쟁이는 휴가를 써도 그러니까 근무일이 적어지니까 월급이 줄어요. 그죠. 근데 월급은 휴가를 쓰든 연차를 쓰든 그대로 다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느낌이 또 되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직장 다닐 때 휴가 연차가 너무 좋았는데 그럼 일할 때는 지금 시급쟁이는 연차 휴가가 별로 안 좋은 거네? 그죠. 근데 무조건 쓰긴 써야 되거든요. 안 써도 된대요. 맞아. 안 써도 된대. 근데 그 감도가 되게 다른 게 또 되게 재미있었어요. 호주에서는 주급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렌트비, 그러니까 집세도 그렇죠. 주로 내고 그렇게 한다면서요? 일하는 데서 주로 돈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뭐랄까 유연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살다가 그러니까 엄청 빠르게 내가 뭘 결정할 수 있고 돈이 빨리 들어오고 빨리 수단이 되니까 네. 뭔가 삶의 계획을 하는 것도 굉장히 유연하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 달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잖아요. 맞아요. 한 달 동안 어디 박혀서 해야 나한테 돈이 들어오고 맞아. 돈이 나가고 막 이러는데 이걸 주로 왜 안 할까라는 생각을 하네. 그러니까 다른 데랑 비교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것들이 많은 것들을 또 해결해주지 않을까? 지금 이 사회에서 업무가 꽉 막힌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좀 더 유연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돈을 좀 적게 벌기로 했으니까 요즘에 계속 그냥 그 세뇌를 해요. 나는 남들 놀 때 일하고 남들 쉴 때도 일하고 남들 은퇴했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다르죠. 지금 덜 하니까 더 그쵸? 길게 해야 되는 거죠. 계속 그냥 그렇게 감을 잡아가면서 그런 거 억울해하지 말고 나중에는 나 평범 놀아놓고서 저렇게 막 멋지게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 부러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부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걸 계속 지금부터 세뇌를 하고 있고 또 불안하잖아요. 계속 내가 이거 그만두면 다음엔 또 뭐 해야 되지? 고민을 하면서 요즘 또 그런 유튜브 막 다큐멘터리를 막 보거든요. 네, 약간의 또 기대는 마음 중에 하나는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니까 굉장히 그 돌봄 노동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나중에 뭐 40대 정도 되면은 돌봄 노동에 종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막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제는 직업을 평생 3번, 4번은 바뀌는 시대가 된다고 하고 막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날 절대 진짜 고정짓지 말고 유연하게 생각해보는 것도 이 불안을 덜어낼 수 아니요 불안 덜어낼 수 없어요. 맞아, 그냥 가지고 가야지. 가지고 가야 돼. 맞아, 내가 선택한 거야 불안. 우린 짜릿함을 선택한 거니까요.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주 5일 일하고 번듯한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지 맞아. 불안하지 않지 않을까요? 뭐 얼마나 가야 되지? 불안하지 않지 않을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불안해 하겠죠. 그들도 각자의 그러면 삶에서. 그거네요. 돈을 떠나서 그냥 이 사회가 불안을 다 선택하게 하는 건가요? 그런 걸까요? 인간이 그런 거 아닐까요? 인간이? 나는 불안하다 고로 존재한다. 근데 자꾸 그 멘트 많이 쓰시네. 근데 한국 사회가 되게 스트레스도 많고 네. 그렇다고들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서가수도 느껴요? 저는 미디어에서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미디어에서 느끼고 실제로 20, 30대 사망 그 요인 1일이 자살이래요. 암보다 자살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그리고 막 건너에서도 좀 들리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은 되게 진짜 각박한 세상이기는 하다. 또 최근에 또 많이 뉴스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니트족 네. 아예 취업을 선택하지 일하지 않고 히키코모리랑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한 번의 실패로 복귀가 어려운 청년들도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사회 전반으로 너무 완벽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다양성이 너무 모자라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별 얘기를 했네. 네. 그리고 저의 또 세 번째 스트레스는 제가 지금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요즘 혼나고 있네요.
거기서도 아니, 이렇게 폭력을 행하고 있네. 폭력까지는 아니고 네. 뭐 저도 과실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쉽게 하고 싶었어요. 노력 안 했어요. 인정해요. 노력 안 했고 네. 좀 설렁설렁 했어요. 네. 근데 뭐 엄청 큰 문제가 음. 뭔가 실수를 하거나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것까지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랜 조짐 사실 뭐 사고는 그런 데에서부터 시작이 나는 거니까 불감증. 그렇죠. 그런 거에서를 많이 이제 이렇게 많이 느꼈나 봐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많이 쿠사리를 듣고 오늘 갑자기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저 데뷔가 하나도 안 됐는데 뜬금없이 퇴근하기 전에 그거 다 못 썼죠. 왜 테스트를 본 거예요? 못할 것 같으니까. 아, 그게 보이니까. 근데 그건 왜냐면은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메뉴들 레시피를 써야 되는 건데 이제 외우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죠. 네네. 말을 해줬으면 좀 더 열심히 봤을 텐데 불시에 봤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쿠사리들을 그러니까 좀 제가 만만하게 봤죠. 뭐 얼마나 뭐 그리고 진짜 너무 생각보다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스트레스예요. 제가 자꾸 뭐 모자라고 거기 가면은 일터에서 자꾸 잔소리 듣고 눈칫밥 먹고 이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 시간들이. 다 그런 걸까요? 회사라는 데는? 일하는 데는? 그러니까 시스템이 딱 잘 역할을 그 사람들이 잘 수행을 해줘야 그들이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인력 관리를 이렇게 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어쨌든 이 대형 시스템 속에 뭔가 잘 굴러가야 되는 일꾼인 거니까. 근데 또 식품을 다루는 데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잔소리를 듣는 당사자로서는 내가 못했다 이렇게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근데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죠. 공부하기 싫었어요. 진짜 나 대충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쉽지 않네요. 세상에 쉬운 게 없나 봐요. 다 날로 먹으려고 하는 애들이 뽀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뽀록 났어요. 아니 그만큼의 근데 뭐 성취욕이 없는데 일터에서. 그렇죠. 뭐 내가 이것까지 막 해내겠어 뭐 그런 게 없는데 뭐 혹시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맞아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그 생각보다 제가 그렇게 유하고 엄청 프렌들리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친구들과 제 까라가 맞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한없이 마음이 열리는데 사실 여기는 정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어서 별로 사람들에게 대해서 호기심도 안 생기고 저를 막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난 여기서 돈을 번다. 기계적으로 일을 하는군요. 그렇게 이미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딱히 노력도 안 하고 즐거움을 찾을 이유도 별로 못 느끼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스트레스가 오랜만에 또 생겨서 약간 숙제 못했을 때 선생님한테 다음날 혼날 것 같아가지고 그 눈칫밥 보는 그런 걸 제가 지금 30에 느끼는 거예요. 아무튼 저 연달아서 왔던 이 스트레스의 3연타가 돈, 일, 집. 덩어리가 좀 크긴 하네요. 그러게 다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유튜브에 무슨 뭐 유목민 미니멀 뭐 그런 분이 있는데 짐이 72개밖에 없대요. 집도 없어. 가방에 다 들고 72개만? 옷도 뭐 한 벌, 양말 하나, 속옷 하나. 맨날 빨아서 입고. 어디서 자고 생활해요? 근데 이제 그분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서 일을 좀 많이 하시고 가이드도 하고 작가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러시는 분이 컨텐츠로 돈을 버시네. 유튜브도 하시고 컨텐츠로 돈을 벌긴 하죠. 고정된 뭔가 그런 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삶을 선택한 완전 미니멀리스트인 거예요. 집 어디서 잔다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또 숙소 잡아서 자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 좋은 데서 자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집이 고정된 집이 없다는 거지 숙박을 어쨌든 하긴 하지만 저기 유집이나 뭐 이런 게 들 리가 없으니까 돈이 막 그렇게 엄청 막 나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한 나라 가 있고. 그래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도 있구나. 그렇게 산지 15년이 됐대요. 15년. 그래서 그분도 얼마나 대단하다. 많은 뭐랄까 그러니까 내던진 거잖아요. 그런 그러게요. 삶에 선택하셨네요. 다른 삶을. 그래서 그걸 15년 동안 하고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니까
가서 그냥 딱 그런 우리도 언젠가는 몇 년 시간이 더 흐른 뒤에 뭐라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게 생기지 않을까? 라는 또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게요. 그분 어쨌든 그런 삶을 이미 몇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각자의 수준이 있겠죠. 어느 정도로 살아야, 어느 정도 쓰고 벌어야, 그쵸.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고, 맞아요. 어느 정도 불안해야 버티면서 사는지. 저는 술과 맛있는 커피 가끔, 친구들 그 정도? 돈도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막 크게 바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어디 놀러 가면 좋겠고, 차도 마셔야 되네. 그래요. 100만 원씩 드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많이 쓰는 게 아닐 거예요. 제 기준으로 보니까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극단적으로 돈을 안 쓰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궁금하네요. 다들 생활비 얼마씩 쓰는지. 정말 다르긴 하겠지만 그죠? 사람들마다 소비 수준이나 이런 게 다르겠지만 그것도 뭐 다른 사람의 걸 궁금해하는 것도 웃기네요. 저는 제가 버는 게 있고 제가 쓰는 어떤 게 있으니까. 나는 지난달에 나와 계속 경쟁하고 있으니까 결이 다르니까. 다른 사람과는 굳이 경쟁할 필요가 맞아요. 없죠. 비교하거나 뭐. 그 사람이 감당하는 수준의, 좋아하는 수준의 삶을 살겠죠. 그런 게 맞지 않으니까 뭐 젊은 사람들이 뭐 자살을 한다거나 너무 그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 한다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 수준을 빨리 안 거죠, 사실 서가수는. 본인이 어떻게 살아야 견딜 수 있고 혹은 즐거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아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선택하고. 그렇죠. 저도 아직 고민 중인 것 같기는 해요. 내가 뭐 나한테 어느 정도가 더 잘 맞는지. 제법 또 입을 털었네요. 네. 약간 녹음을 뭘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되게 스트레스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얘기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쫙 털어놓고 하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블로그나 인스타나 팟캐스트도 그렇고 되게 좋은 얘기만 사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스타도 좋은 거 하지. 나쁜 거 안 올리지. 안 올리기도 하고 뭐 스토리에서 막 힘들다 이렇게 하고 좀 촌스럽고 짜쳐 보이고 하는데. 네 힘든데 어쩌라고 뭐 이런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뭔가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스트레스부터 이런 삶을 관통하는 내가 선택한 불안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저도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제가 에세이 수업을 듣는 게 베개라는 출판사에서 하는 수업인데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자기 고통이나 자기가 어려움, 힘듦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글에 대해서 자기가 뭘 덧붙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쓴다고 해서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다. 불안의 크기가 작아지지도 않는다. 근데 자기가 그런 것들을 글로 쓰고 나면 예를 들면 불안이라는 크기가 뭐 계란만한 사이즈예요. 삶은 계란만한 사이즈인데 이게 내 주머니에 들어가 있을 때 내가 글을 쓰고 나면 주머니가 넓어지는 느낌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불안을 다루게 되는 어떤 나라는 사람의 사이즈가 좀 더 커지는 느낌이 들어서 자기 어려운 이야기를 쓰셨으면 좋겠다. 그런 게 그런 어떤 좋은 점이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인상적이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 어려움을 쓰는 거에부터가 일단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거의 무서움을 좀 겪고 있는 거죠. 저도 모르게. 근데 그걸 썼을 때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 내 여유가 얼마나 좀 더 생겨날까? 그 불안을 다루기까지.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었는데 오늘 비슷한 것 같아요. 서가수가 그런 것들 막 힘들고 막 괴롭고 막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로 어찌됐건 털어놓고 나서 조금 뭔가 주머니가 좀 더 넓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불안이라는 사이즈는 그대로겠지만. 맞아요. 사이즈는 변하지 않지만 이게 덩어리 친 것들을 좀 쪼개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그것들에 이름을 붙일 수 있고 그런 불안인 걸 수도 있지만 아닌 걸 수도 있고 무게감은 좀 달라지지 않나 생각도 들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좀 힘든 얘기도 하는 것도 좋네요. 좋네요. 글 쓰면 진짜 좀 뭐랄까 그렇게 싸지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오디오 컨텐츠에 또 이런 채널마다의 또 다른 맛이 있는 것 같아서 또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힘든 얘기가 생기면 할게요. 힘든 얘기가 별로 없네요. 힘든 얘기가 생기면 물결이 이렇게 잔잔하네요. 그렇네요. 아프지 말고 아프지만 요즘 안 하면 아프지도 돼요. 않아요. 많이. 너무 좋네요. 요즘 즐겁게 수다 떨었고요. 네, 다음 주에 봅시다. 다음 주에 뭔 얘기 할까요? 글쎄요. 뭐가 나오겠지 뭐. 네.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